여러분, 인류 역사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수많은 문자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자, 일본의 가나, 유럽의 알파벳. 그 오랜 역사와 규모만 보아도 웬만한 문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문자를 제치고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가장 먼저 감탄한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글입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배운 적 없는 백성들이 자기 이름을 처음 써내려가며 눈물을 흘리게 한 희망이었고, 일제강점기에도 꺼지지 않은 촛불처럼 지키려 애를 썼던 민족의 혼이었으며, 지금은 세계가 스스로 배우고 싶어하는 기적의 문자입니다. 여러분, 한자를 다 익히려면 수천 자를 외워야 하고, 알파벳은 발음과 철자가 달라 끝없는 혼란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한글은 단 28자면 충분했습니다. 아이도 어르신도 누구나 빠르게 배워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따뜻한 문자. 위대하신 성군, 세종대왕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500년 넘게 이어온 민족의 자존심과 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조선의 백성은 글을 몰랐습니다. 장터에서 억울하게 속아도 따질 수 없었고, 관리가 내미는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부당한 세금이 적혀 있어도 알 길이 없었고, 심지어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적지 못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글을 모른다는 사실이 곧 약점이었고,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사슬이었습니다. 세종은 그 현실을 누구보다 뼈아프게 느꼈습니다. 백성이 글을 몰라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임금의 책무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다. 백성이 글을 모르면 어찌 살겠는가? 세종이 고민한 것은 학문의 체면이나 나라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억울하게 울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백성이 쉽게 배우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겠다고. 그날 이후 집현전의 등불은 밤을 새워 꺼지지 않았습니다. 학자들과 함께 발음을 연구하고 혀와 입술의 움직임을 살피며 글자의 모양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자를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의 소리를 담아내는 길을 찾았습니다. 말을 하면 곧바로 글자가 되고, 글자를 보면 발음이 들리는 문자. 그렇게 세종은 백성을 위한 문자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는 거셌습니다. 양반과 기득권층은 두려워했습니다. 백성이 글을 알게 되면 나라가 혼란해진다. 그들은 글을 아는 소수가 권력을 독점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백성이 글을 알면 억울함을 따지고 권세가 흔들릴까 걱정했습니다. 상소문이 눈처럼 쌓였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게 마음을 다졌습니다. 1443년, 마침내 새로운 문자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훈민정음, 오늘의 한글입니다. 세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제 뜻을 펴지 못하니 불쌍히 여겨 새 글자를 만든다. 임금이 직접 백성을 위해 문자를 창제한 사건. 세계사 어디를 찾아봐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자의 역사는 권력자의 자랑이었지만 한글은 태어날 때부터 백성을 위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당 마루에 앉은 안악이 수치로 바닥에 자기 이름을 적어봅니다. 손끝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이름을 내가 쓰다니 이제야 사람이 된 것 같구나. 이름 하나를 적는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대리인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터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장부와 계약서에 글씨가 남으니 속임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부당한 세금 장부를 보고 백성이 따지기도 했습니다. 결혼 서약은 말뿐이 아니게 되었고 멀리 떠난 가족에게 전하는 편지는 진짜 마음이 되었습니다. 글자를 아는 순간 억울함은 줄고 당당함은 커졌습니다. 글자는 곧 권리였고 권리는 곧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한글의 위대함은 단지 배우기 쉽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글자를 통해 사람이 존중받게 되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힘 있는 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나눌 수 있는 글자. 세종이 만들고 백성이 함께 지켜낸 문자. 한글은 탄생의 순간부터 민주주의의 씨앗이었습니다. 말한 대로 적을 수 있고 적은 대로 읽을 수 있다는 단순한 원리. 그것이야말로 백성을 일으켜 세운 정의였습니다. 세종의 뜻은 후대에도 이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한글 신문은 폐간되고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에서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쳤고 산속에서 몰래 한글 교재를 돌렸습니다. 잡히면 감옥에 끌려가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한글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민족의 정신이자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한글의 가치는 계속 빛났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야학에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마을마다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종이가 없어 흙바닥에 글자를 쓰며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문맹률은 빠르게 낮아졌고 한국은 짧은 시간에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교육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글은 여전히 특별합니다.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을 국경일로 기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문자만을 기리는 국경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길거리 간판, 스마트폰 자판, 교과서와 신문, 어디에나 한글이 있고 누구나 쉽게 배웁니다. 이 단순하고 과학적인 글자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씁니다. 80이 넘은 할머니가 손주에게 문자 한 줄을 보냅니다. 할미가 썼다. 그 짧은 문장 안에는 세종의 밤, 백성의 눈물, 나라를 지켜온 사람들의 피와 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한글은 글자가 아니라 역사였고 사람의 존엄을 지켜낸 기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 글자를 손에 쥔 순간 누구나 당당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숨결이었고 나라를 이어온 희망이었습니다. 글자가 있다는 것은 곧 우리 존재를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1910년 나라가 일제의 손에 넘어가던 순간 일본은 군대만으로 조선을 억누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언어와 문자를 빼앗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신문은 강제로 문을 닫았고 교실에서는 일본어 교과서만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익히면 교사가 곤장을 맞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붙잡혀 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집안에 한글로 된 책 한 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일본의 눈을 피해 침묵했지만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가, 나, 다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산속 움막이나 시골 초가집에선 몰래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종이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흙바닥에 글자를 쓰고 손바닥에 새기며 배웠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지워져도 모래 위에 다시 적었습니다. 한글을 쓰는 그 자체가 독립의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한글은 무기였습니다. 1919년 독립선언문이 한글로 쓰여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극기와 함께 나부끼는 글자 하나하나는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총칼은 종이를 찢을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글자는 지우지 못했습니다. 해방 이후 나라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밥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글이었습니다. 이름을 알아야 사람답게 산다. 이 믿음으로 전국 곳곳에 야학이 세워졌습니다. 낮에는 논밭에서 일하고 밤이면 마을 회관에 모여 가나다를 배웠습니다. 램프 불빛 아래에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쥐고 글씨를 쓰던 장면. 그 순간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지워졌던 존재의 이름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80이 넘어 처음 자기 이름을 적은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사람 된 것 같구나. 종이가 귀에 나무 막대기로 땅에 글씨를 새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진흙 위에, 바닷가에서는 모래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파도가 덮치면 다시 쓰고 바람이 불어 지워지면 또 새겼습니다. 글자를 아는 기쁨이 그 모든 고단함을 이겼습니다. 그 노력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문맹률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춘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은 한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쉽고 체계적인 문자, 그리고 그 문자를 목숨처럼 지킨 국민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글은 여전히 희망의 상징입니다. 1980년대까지도 농촌과 산골에는 늦깎이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교실에 앉은 70세 할머니가 손주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한다, 내 새끼야. 글자 몇 자에 담긴 사랑이 한 세기를 건너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가 널리 퍼지면서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도 한글을 배우며 같은 감동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읽는 대로 쓰이고 쓰는 대로 읽힌다. 이렇게 쉬운 문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 세종의 뜻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입술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지킨 방패였고 어둠 속을 밝힌 등불이었습니다. 배고픔도 전쟁도 억압도 한글을 꺾지 못했습니다. 글자를 지킨 순간 민족이 살아남았고 희망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한글을 품은 그날부터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날 한글은 단순히 우리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문자, 전 인류가 주목하는 기적의 문자가 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1997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공로를 인정해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문맹 퇴치를 위해 애쓰는 인물이나 기관에게 이 상이 수여됩니다. 글자를 만든 왕의 이름이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교육과 희망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한글은 국경을 넘어선 인류의 자산임을 보여줍니다. 외국 학자들도 한글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계 언어학계에서는 한글을 두고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 부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철학을 담았습니다. 이처럼 단순하면서도 원리적인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처음 접한 학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한글의 가치는 더 크게 빛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글자를 입력할 때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체계를 보여줍니다. 알파벳은 글자 하나하나를 일일이 눌러야 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한 번에 음절을 만들어냅니다. 그 덕분에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타자, 속도를 자랑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적응한 문자는 한글이 거의 유일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한글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K-팝, 드라마, 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외국인들은 가사를 직접 읽고 싶어 하고 배우들의 대사를 원문으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국, 프랑스, 베트남, 몽골, 심지어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도 한글 학당이 열리고 있습니다. 몽골의 한 교육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면 배우는 재미를 느낍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규칙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대학생들은 한글은 외국어 중 가장 배우기 쉽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국을 더 가까이 느낍니다. 심지어 해외 학자들 중에는 자기 나라의 문맹 퇴치를 위해 한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실험적으로 한글 교육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단 몇 달 만에 자기 이름을 적고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한글이 가진 힘은 이미 국경을 넘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계 언어학자 제임스 맥컬리는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인의 문자에 그치지 않는다. 인류 전체가 공유해야 할 유산이다. 실제로 2009년 한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남긴 훈민정음 해례본은 인류 문화의 보물이자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자산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한글은 대한민국의 힘을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세계인이 한글을 노래하고 춤추며 SNS에 쓰는 시대, 우리 젊은이들이 만든 K컬처의 열풍 뒤에는 세종의 글자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배우의 대사를 그대로 따라하는 외국인, 한글로 이름을 새겨 넣은 외국 팬들의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글자를 만든 임금의 뜻이 600년을 넘어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의 입술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문자가 이제는 지구촌의 소통을 넓히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기록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힘이고 세계가 감탄하는 문화적 자산입니다. 세종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가 이제는 세계인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한글이 쓰이고 대한민국의 이름이 함께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글의 위대한 출발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세종대왕의 깊은 사랑과 결심이 어떻게 글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글자가 어떻게 한민족의 희망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글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위한 문자였고, 억압의 시대에도 꺼지지 않은 희망이었으며, 이제는 세계가 감탄하며 배우고 싶어하는 기적의 문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한글의 이야기는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정은 더 치열하고, 더 눈물겹고, 그리고 더 자랑스러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나라를 잃은 절망 속에서도 끝내 지켜낸 한글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차별과 억압 앞에서도 우리 민족은 결코 글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전쟁과 가난을 뚫고 다시 피어난 문맹 퇴치 운동의 뜨거운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평생 이름조차 써보지 못했던 이들이 처음 자신의 이름을 적던 감동의 순간, 아이들의 눈에 불빛처럼 살아들어온
나, 다의 기적. 그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빛나는 한글의 놀라운 가능성까지 함께 보실 겁니다. 스마트폰 자판 위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속에서도 한글은 가장 앞선 문자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미래형 문자로서의 한글. 이 모든 이야기가 다음 여정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더 많은 분들과 이 감동을 나누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이어질 감동의 순간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의 사랑에서 태어나 백성의 피와 눈물로 지켜졌으며 이제는 세계가 배우고 감탄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한 글자를 쓰는 순간 그것은 곧 역사를 이어 쓰는 것이고 민족의 자존심을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그 글자 하나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기적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더 큰 감동과 벅찬 자부심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